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회 진행하게 될 사무관리론 최일환 행정사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정지성 행정사님 그리고 이현우 평가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들 얘기를 다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동차를 원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를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동차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동차를 합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국 32등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확한 등수를 알아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합격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시간 투자를 최소화해서 합격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정사를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으로 동차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사도 지금 현직 행정사 사무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에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학 학사, 석사, 박사 다 행정학을 제가 뭐 젊어 보이지만 약 10년 정도 행정학만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보다 여러분들께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2차를 만나서 합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우리 대한행정사회에 정회원이 되어야지 행정사로 개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한행정사회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제가 법정교육에 지금 전임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저한테 법정교육을 또 들으시면 그 다음에 개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행정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무관리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1차에서 과목이 뭐가 있어요? 민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행정학이 있죠. 정확하게는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학 개론입니다. 개론인데 어디서 다 들어보셨고 특히 이제 중개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해요. 뭐 아무래도 법이라든지 익숙한데 2차로 넘어오시면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 이름 자체를 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무관리론의 과목 특징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무관리론은 지금 모든 자격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사 시험에만 있는 게 사무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법이라든지 실무법이라든지 절차를 가면 사람마다 베이스가 달라요. 어떤 분은 알고 보니 중개사가 있다든지 어떤 분은 알고 보니까 무슨 기업 법무팀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똑같이 시험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민법을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수 있고 실무법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무관리론은 되게 공평합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과목이에요. 어디도 없고 행정사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론의 특징은 그러면은 내가 논술이니까 뭐 지연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관리론 특히 우리 행정사 시험 2차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지 첨삭 교수님들 우리가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지어내야지 이해한 대로 써야지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그 조문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떠먹여 드리면서 키워드에다가 다 형광펜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단어 밑줄 그으세요. 여기 단어 밑줄 그으세요. 한 번만 작업을 해놓으면 그게 주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그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두세 줄을 썼어요. 근데 법적인 주요 키워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핵심적으로 한 줄 반만 썼는데 중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독학을 하기에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키워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면서 중요 키워드를 밑줄 작업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무관리론 특징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되게 희소식인데 유일하게 2차 과목 중에 약수령으로만 출제되는 과목이 사무관리론이에요. 민법이라든지 그리고 절차론,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다 사례 문제가 나와요.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날 순간 컨디션 또는 내가 다른 논점으로 착각을 해서 논점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꽈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사무관리론은 A 논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B 논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다 논점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이건 뭐예요? 내가 외우면 쓰고
못 외우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론이 시험 끝나면 다 어려웠다 하는데 사실은 막상 점수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쓴 노력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상 시험 끝나고 저 민법 너무 잘 본 것 같다. 실무법 너무 잘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점수를 보면 나도 모르게 논점이 틀렸다든지 그러면서 꽈락이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민법이나 실무법 같은 과목이고 절차라든지 그리고 사무관리로는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수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법은 1차에서 절차 법도 보고 오고 민법도 어디서 보고 오십니다. 1차에서 넘어오는데 우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난생 처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어요. 자, 우리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되게 어렵다고 느껴요. 사무관리론이 무슨 내용이지? 어렵다고 느끼는데 자, 우리가 낯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되죠. 되게 자주 반복해서 보면 약수령이기 때문에 내가 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답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5문제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다 제가 사례형 모의고사에 모두 출제를 했던 거예요. 딱 하나 빼고 딱 하나 사무개선이라는 불이타 논점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수험계의 용어로 불이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험계 용어예요. 용어인데 이게 불시에 입은 타격이라고 해서 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 논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쓸 수가 없겠죠. 그런 논점이 하나 나왔어요. 사무 개선이라고 나왔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어떤 교재에도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법령에도 없었고 편람에도 없었던 완전 불이타 논점인데 어디서 찾았냐면 그 사무관리론 그 전공 교수저에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공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못 썼다고 해도 우리는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논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서 내가 불이타까지 다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막 교수의 전공책까지 공부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토픽을 공부해도 이 사무개선 불이타 빼고는 다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다 모의고사 그리고 논점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의고사로 사례형 때 다 연습했고 첨삭 다 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 여러분들이 2차를 처음 공부하실 건데 기출문제 혹시 보고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탁 공부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기출 보면 생각보다 행정사 문제 좀 쉽다 또는 문제가 좀 짧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과목 또는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다가 넘어오신 경우에 2차 주관식 있는 시험에서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자, 우리 행정사 시험은 법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2차 과목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시험도 변호사 법전 주어지죠. 뭐 노무사 법전 주어지고 법무사 법전 주어지는데 행정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과목이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법조문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더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그럼 약수령이니까 다 외우기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시험 전에 벼락치기로 외우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네 과목이 다 중요한 논점이 두 문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앞글자만 따서 외우다 보면 나중에 다 섞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암기만 하게 되면 모래 위에다가 성을 짓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게 왜 이런 논점이 나왔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는 거랑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랑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고 장기 기억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의 과목 특성이 이렇다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차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10월 말인데 여러분들이 11월부터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왔을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동차를 못 하시는 이유가 1차는 세 과목 봐요. 세 과목 보는데 막 12월, 1월에 보통 시작을 해요. 연초 넘어가면서 나 이제 행정사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사실 11월, 12월에는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시고 보통 1월 지나면서 설날 지나면서 나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 하시면서 1월, 2월, 3월, 4월 우리 행정사 1차 시험이 5월 말에 시험을 봐요. 근데 1차가 세 과목인데
한 몇 달을 1차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에 1차를 합격을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 2차 시험은 언제냐면 10월 초예요. 10월 초. 그러니까 5월 말에 1차고 10월 초에 2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개월밖에 2차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추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개월도 안 되는 거죠. 약 3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 4과목을 논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1차는 막상 3과목이고 객관식 시험이에요. 근데 동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1차를 한 3, 4개월 공부하세요. 1차를 3, 4개월 공부하고 막상 2차는 논술형인데 4과목을 한 3, 4개월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차를 하시기에 시기적으로 이건 물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동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냐? 지금 11월이니까 11월부터 1월까지 당연히 1차와 2차를 병행을 하셔야 되겠죠. 병행. 그래서 1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되 2차에 기본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 자, 이때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 11월, 1월, 12월, 1월 사이에는 1차가 상대적으로 좀 덜 급해요. 덜 급하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2차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2차를 투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나 1차도 중요한데 2차를 이때 공부해도 되나? 근데 우리는 결국에 2차를 합격해야지 행정사가 합격이 되겠죠. 그리고 1차에서 우리가 민법 그리고 1차 행정법이 2차의 민법과 범위가 다르지만 2차의 민법 그리고 절차론과 관련성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서 연계해서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계해서 학습을 해서 꼭 이 12월, 1월, 12월, 1월에 1차만 공부하시면 다 좀 늘어져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늘어지기 때문에 이때 꼭 2차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가 2차는 심화 강의가 있어요. 이 심화 강의는 이때 유예생분들, 우리가 12회에서 불합격하신 분들 또는 재도전 하시는 분들이 13회 대비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화 강의가 열리는데 내가 만약에 이 시기에 2월에 되는 시기에 1차 여러분들이 최근 3개년 기출문제, 행정사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평균 내가 한 70에서 80은 무난히 나온다 라고 하시면 2차 심화를 같이 병행을 하셔도 돼요. 2차랑 1차를.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1차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막 60점, 50점, 70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1차가 붙어야 2차가 있으니까 그땐 과감하게 1차에 올인을 하셔도 돼요. 올인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때 이미 1월, 2월에 1차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하시면은 병행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5월에는 1차만 준비하시게 되는 분들은 당연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차만 올인을 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기출특강을 3회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기출특강도 중요한 이유가 행정사가 10회가 넘어가면서 기출이 재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 기출 한 3회 정도 정리하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통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는 동차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1차, 2차 병행하셔야 되는 거는 필수고요. 이 심화 과정부터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1차, 2차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 그 기준은 기출문제 점수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점수 보고 병행 가능하다 하시면 병행을 하시면 되고 병행이 좀 어렵겠다 하시면 1차 보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지금 기본 심화를 이때 들어놔야지 1차 끝나고 6월부터는 친절하게 저희가 기본 강의를 시작하지 않고 이때는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사례형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바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회를 듣고 이 커리큘럼을 숙지를 하고 강의를 듣는 거랑 그냥 1차 공부하고 2차 끝났으니까 2차 공부하고 그러면 이때 기본 강의만 듣다가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당장에 우리가 10월에 백지에다가 10페이지씩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본 강의만 듣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다시 역으로 기획해보면 이때 기본 심화를 다져놔야
이때 바로 2차 들어갈 때 강의 듣지 않고 복습하시면서 바로 모의고사 준비할 수 있겠죠. 모의고사를 주말에 보기 때문에 평일에 다시 복습하고 모의고사 주말에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사례형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때 저는 이제 1차를 봤기 때문에 사례형 모의고사 준비가 안 됐어요 하실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도, 그러니까 모두 안 돼 있어요. 모두 안 돼 있고 매주 저희가 시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범위 수준이 아니라 논점을 찍어드려요. 이거 5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것. 이번 주 시험 볼 때까지 이거 논점 5개 외워오세요 시험 보고, 5개 외워오세요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형 모의고사를 바로 따라오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례형 모의고사가 끝나면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전범위로 랜덤하게 출제가 돼서 연습을 하는 과정 2가지를 겪고 나서 최종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무관리로는 제가 교재가 딱 2권이에요. 기본서랑 그리고 요약집. 지금 시중에 사무관리론 요약집은 이제 제 요약집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요약집에 제가 토픽이 한 약 3개 정도 있어요. 토픽 73개만 달달달 외우면 사무관리론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울 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 심플한 거는 아까 뭐 절차론이나 실무법이나 관련되는 법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사무관리론은 딱 2개입니다. 민원처리법. 자, 민원처리법. 그러니까 이거 론이지만 법 과목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법 조문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민원처리법, 그리고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약칭으로 행정 업무 규정, 업무 규정, 이 2가지 법령을 기반으로 제가 논점을 구성을 했고요. 이 2가지 법을 기반으로 토픽을 외우시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그만큼 정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도가 떨어지게 효자 과목이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면은 우리 전문 자격사라고 하면 어떤 업무의 대리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뢰인인 이 민원인의 민원 업무를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우리가 업무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 처리법과 그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행정 업무 규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사무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 공부를 하면 당연히 수험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어디에다 쓸 수 있어? 합격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법이 사무관리론에서 배우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죠. 거의 1년이 되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마라톤. 근데 이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일정별로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사무관리론은 사례형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 과목에 비해서 분량 자체는 좀 적어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일정상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동차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1년 과정을 페이스메이커처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여러분들의 효율성 그리고 시행착오가 한 번 있으면 플러스 1년이 되잖아요. 플러스 1년이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게끔 학원에서 지금 커리큘럼을 다 짜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은 합격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평일 저녁에 이제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완전히 달라요. 설명회를 듣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구나 하고 접근을 하고 수험 계획을 짜고 공부하시는 분과 그냥 시간에 맞춰서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하고 하시는 분이랑 완전히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두 시간 투자한 게 1년에 아예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단정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공부를 이제 정해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정해주시고 11월부터는 이제 쭉 믿고 수업을 따라가시면 되시고, 이제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